한 앞날이 창창한 여성이 아주 치열한 방식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죄수가 체포된 후 사람들은 정부도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학생회장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북부의 채플힐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이 그곳에 있었는데 대학 주위의 주택들은 거의 전부 학생들에게 임대되었습니다. 2008년 3월 5일 새벽 1시 30분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근처의 바로가 파티에 참석하였는데 23세 소녀 이브 카스는 이미 유명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어 임대한 방에서 컴퓨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브의 룸메이트는 그녀가 바쁜 걸 알고 방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브와 그녀의 차량이 없어졌고 컴퓨터와 개인 소지품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이 상황을 파악하며 이브가 어디에 갔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도시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새벽 5시쯤 이브의 집 근처 숲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숲속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연속된 펑펑펑펑 소리가 난 후 숲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끔찍한 소리에 주변 주민들은 놀라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바로 숲속으로 달려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다 아담한 몸집의 젊은 여성이 숨진 채 바닥에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법의학자는 여성이 머리와 가슴이 사격되어 숨진 거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강제로 관계를 맺은 흔적이 없어 경찰은 범인이 강도질하는 도중 그녀를 해치게 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그녀의 신원을 입증할 만한 물건을 어느 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모습으로 그녀가 인근 대학의 학생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브의 룸메이트 몇 명이 뉴스를 보게 된 후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피해자가 졸업을 앞둔 이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브가 피해자라는 소식이 대학으로 전해지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브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학생회장이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녀의 앞날이 창창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1985년 11월 19일에 태어난 이브는 어릴 때부터 놀라운 공부 능력과 리더십을 자랑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 중 한 명이었고 학생회 회장직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녀는 학술 관련의 경기와 사회활동에 많은 상을 받았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브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 허가서와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브는 심사숙고한 후 가장 가깝고 등록금도 저렴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를 선택하여 정치학과 생물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부터 그녀는 선거에서 55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 이브는 다양한 학생활동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신입생들을 위해 동영상을 만들어 그들이 빨리 학교에 적응하게 했으며 또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는 다른 나라로 가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하였습니다. 그녀는 에콰도르, 이집트, 가나 등 나라를 방문하여 지역의 전통 민속 문화를 배웠으며 의료기관에서 지원봉사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지역의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도 가르쳐주곤 하였는데요. 이분은 학업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또 행동으로 본인의 착한 마음을 사람들께 알렸습니다. 그녀가 자선활동을 참여하여 본인의 조직 능력과 리더십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2008년 졸업하기도 전에 유명한 맥킨지 회사에 입사하여 기업관리고 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졸업한 후 아주 좋은 회사에 입사하여 넉넉한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앞날이 아주 창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은행은 2008년 3월 5일 새벽에 가장 무자비하게 끝나게 되었으며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후인 3월 8일에 그녀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르게 되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착하고 능력이 뛰어난 여성의 비극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슬픔을 줬으며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범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추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브와 범행 현장에 대해 조사한 후 범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고 피해자도 미리 정한 게 아니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우발 사건을 조사하기는 사실 아주 어려운 일이어서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5,000달러, 하나로 약 3,420만 원을 포상금으로 하여 단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길가에 이브의 승용차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인이 이브를 정확한 후 그녀를 승용차에 태워 데려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의 기술자들이 이브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간은 3시 37분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그 시간으로부터 10몇 분 안에 통제되어 데려간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럼 이브는 그때부터 새벽 5시에 피해됐을 때까지의 1시간 안에 어떤 상황에 부닥쳤었을까요? 경찰은 이브의 명의로 된 계좌에 출금 기록이 있고 또 그녀의 카드로 소비한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브가 납치된 후 인근 쇼핑몰의 ATM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카드로 700달러, 하나로 약 96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은행카드에 1일 인출한도에 도달하여 그들은 다른 5곳의 ATM을 찾아가 현금 인출하려고 했지만 전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현금을 출력할 수 있는 ATM의 CCTV에서 사람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는 이브의 것이었지만 운전자는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촬영된 사진이 흐릿하여 모습을 확인할 수 없으며 그냥 젊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차량의 뒷좌석에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는데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그 사람이 바로 납치된 이브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4시 44분 은행 기록에 따라 범인은 다른 ATM에서 돈을 인출하다가 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4분 후 근처 숲속에서 일련의 팡, 팡, 팡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앞날이 창창하고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이브는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더욱 분하게 한 건 죄수는 사람을 해치고도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건 발생 후 연속 이틀 동안 여러 ATM에서 이브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걸 시도하여 그들은 다시 700달러, 하나로 96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범인은 본인의 욕심과 무식함으로 모습이 들키게 되었습니다. 한 편의점의 CCTV 영상에 한 남성이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실패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영상 속 남자는 이전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돈을 인출하려는 남자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브의 사건은 두 사람이 같이 저지른 것일까요? 그럼 영상 속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러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한 제보자가 영상 속 남자의 신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마리오 라메스 에러터인데 21살의 나이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전과자였습니다. 그는 17살 때부터 폭행, 강도, 주택 침입, 불법 마약 소지 등의 범죄로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가 강도질한 후 한 사람을 해친 거에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바로 데마리오의 집으로 가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데마리오의 자백으로 경찰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ATM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그의 공범을 체포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렌스 엘빈 러벳이고 사건 당시 17세밖에 안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4살 차이가 났지만 같은 동네에 살며 같은 고등학교를 다녀 친하게 되어 같이 범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납치, 강도, 특급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또 범행이 너무 악독하여 전부 성인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문제로 두 사람이 받게 된 형벌의 최고형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17세인 로렌스는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21세가 된 마리오는 범행을 자주 일으켜 최대 극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그는 심사숙고 후 본인의 범행을 승인하여 범행 과정을 진술하여 극형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3월 5일 새벽 이브의 룸메이트 몇 명이 술을 마시러 집을 떠났을 때 데마리오와 로렌스가 근처 거리에서 걷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사실 범행을 저지를 만한 상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브의 집 앞에 도착하자 창문 너머로 소녀가 열심히 컴퓨터를 하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그녀를 목표로 정하고 그녀의 집을 침입하여 이브를 납치하여 그녀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ATM에서 $700, 하나로 약 96만 원을 인출하고 이브를 숲속으로 데려가 그녀를 해쳤습니다. 이브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 두 명의 악당을 설득하여 자신과 함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데마리오와 로렌스는 무자비하게 사격도구를 들고 이브에게 사격하였습니다. 두 악당은 열심히 살아온 소녀의 삶을 마감한 뒤 겨우 한 사람이 하나로 1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데마리오와 로렌스의 범행 과정을 알게 된 후 다른 한 건의 사건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브가 참변을 당하기 몇 주 전에 2008년 1월 작은 마을 부근에서 거주하는 듀크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인도 학생이 집에서 강도를 당했으며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하토라고 불리며 사건 당시 29세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도 집에서 납치되어 여러 ATM 기기에서 강제로 돈을 인출한 후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두 사건이 시간과 장소가 가까웠으며 또 범행 수법도 비슷하여 같은 사람이 저지른 거로 판단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건은 오늘날까지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브의 사건을 살펴봅시다. 조사와 신문 과정에서 두 범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발생한 일들이 점차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다시 한번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정부가 아무 착오 없이 일했으면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앞서 말했듯이 데마리오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2개의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가야 했지만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06년에 그는 사격도구를 들고 다녀 보호관찰법을 위반했는데 책임있는 보호관찰관이라면 데마리오를 체포하여 감옥으로 보내야 했는데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2007년에 드디어 체포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여러 보호관찰 규정을 어겼는데도 $10,000, 하나로 1,368만 원의 보석금을 지불한 후 바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청문회는 2007년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결국 재판 일정을 짜는 직원의 실수로 데마리오의 재판일이 2008년 3월 7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 이틀 전에 이브를 숨지게 하였습니다. 데마리오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보석금 때문에 아주 많은 빚을 지게 되어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로렌스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건 두 범인의 무자비함과 탐욕 외에 정부의 게으름과 태만함도 책임이 컸습니다. 2010년에는 두 범인은 모두 법원의 피고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1세의 데마리오는 극형을 받을까봐 바로 본인이 저지른 범행을 인증하여 결국 무기징역에 더해 유기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7세의 로렌스는 자신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극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어 계속 본인이 한 짓에 대해 유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여 그는 결국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로렌스는 항소를 선택하여 2013년에 사건은 다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심을 담당하는 판사는 법정에 로렌스의 자백을 들은 후 여전히 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브에 대한 사람들의 슬픔과 기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는 이브의 이름을 담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성적이 가장 뛰어난 대학교 3학년 학생에 후원을 해줬습니다. 이후 10여 년간 이브를 애도하는 페이지 아래에는 그녀를 추모하는 메시지가 수없이 쌓여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애도 메시지는 계속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브의 사건을 알게 된 후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 이브가 오늘날에도 살아있었다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유감스럽게 모든 건 두 명의 어리석고 무자비한 범인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보호관찰관과
관계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